네, 여러분들의 생생한 인턴 경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어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앞서 1부부터 아주 씩씩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해준 분인데요. 정선태 학생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정선태입니다. 네. 네, 생방송 경험이나 뭐 이런 방송 경험 처음이시죠, 오늘이? 예, 처음입니다. 예, 어때요? 굉장히 떨리고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미없었어요? 지금까지 재미있었어요. 그래요. 지금부터 이제 선태 학생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제작진에게 이제 귀뜸을 들었는데, 기업에서 해외 현장에 추천할 정도로 우리 선태 학생이 가진 능력이 아주 많다고, 뛰어나다고 들었어요. 본인 입으로 자기 자랑 쑥스럽겠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강대학교 3학년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현재 휴학 중이지만 곧 복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인재무분석사인 CFA 레벨 1을 통과했고 마지막으로 2012년 대우건설 해외 플랜트 현장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짧고 굵게 자기소개를 참 잘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대우건설의 해외 플랜트 현장에는 어떻게 해서 함께하게 되신 거예요? 네, 사실 2010년 여름에 한 3개월 정도, 그리고 2011년에 한 4, 5개월 정도 대우건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그때 같이 일하시던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운이 좋게 해외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외국으로 나갔었죠? 아랍에미리트로 나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와. 이야, 그래요. 왠지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한데 선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대우건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서희 씨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거겨들을 통해서 함께 알아볼 기업은 바로 대우건설인데요. 네. 대우건설은 1973년에 설립된 건설회사로서 40여 년 동안 토목, 건축, 플랜트, 그리고 주택 등의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1984년에는 건설진흥회 촉진대회 해외건설 40억 불 탑을 수상했고요. 1988년에는 국내 최초 미국 건설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는 미국 건축업협회 디자인 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2006년에는 시공능력평가 1위, 대한민국 최고 건설사로 선정이 됐으며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 대상 건설교통부 장관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요, 친환경 경영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했고요. 네. 2009년에는 환경 주거문화대상 브랜드 부분 대상을 수상했고, 2011년에는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하는 등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최상의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입니다. 네. 또 우리나라 건설업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업체가 바로 이 대우건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이곳에서 선태 학생은 주로 어떤 일들을 했나요? 예, 저는 시공팀 중에서도 기계팀에 배정되어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공사 현장 관리, 인력 관리, 그리고 시공 프로그레스 관리 및 레터와 프로시저와 같은 문서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예. 그냥 문서 작업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문서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해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려운 점들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있었을까요? 일의 특성상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특히 야근은 거의 매일 했습니다. 아이고. 초반에는 적응이 안 돼서 힘들었지만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예. 됐습니다. 3개월씩이나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요. 아무튼 굉장히 좀 값진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삼국인 인력관리란 얘기 하셨어요. 어떤 거예요, 이게? 예, 삼국인은 우선 거기 현지 사람, 아랍인과 그리고 한국인을 제외한 필리핀, 인도, 네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제일 큰 문제는 아마 언어였습니다.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이티브 스피커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그 언어의 소통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처음에는 그 문화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문화적 차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들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는 우선 어떤 일을 하면 될 때까지 하고 끝까지 오늘 안에 마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그쪽 사람들은 노력을 해서 하겠지만
오늘 안 되면 내일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처음엔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긍정적인 마인드인데요, 그분들. 네, 아무래도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려운 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반대로 아무래도 재밌는 점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좋았던 점이라면 어떤 점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예, 우선 가장 좋았던 점은 돈을 한국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훨씬, 예, 와우. 훨씬 많이 훨씬.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점이 가장 좋았고 예. 또한 세계 각국에서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거대한 작품을 만들어간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초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더 받는 거예요? 저는 우선 해외 계약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 예. 연봉 3천 초반 정도 받았는데 예. 정직으로 왔던 신입사원들의 경우 저보다 훨씬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직원일 경우에. 와, 꽤 와. 많은 비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턴이었는데도. 네, 네. 맞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건설업계 연봉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는 데다가 해외에서 일을 할 경우 체류비 같은 것을 준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이시안 대표님? 네, 뭐 한 전반적으로 따지자면 한 4천에서 5천 사이? 4천 얼마 정도 될 수 있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 수당 같은 것들이 붙으면서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해외 근무의 가장 큰 베네핏인데요.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쌓여요. 지금 맨날 야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통장에서 돈이 쌓여가는 그런 아주 효자 같은 그런 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몇 년 나갔다 오면 돈이 이렇게 불어나겠군요. 가고 싶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 왠지 들으면 들을수록 많아지는 기업 현장 이야기 많이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옥주 학생 오늘도 친구들의 궁금증 준비했죠? 네, 오늘도 대우건설에 대해 궁금해하는 친구들의 질문을 핸드폰으로 담아왔습니다. 네, 함께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축산식품생물공학과 진창일입니다. 인턴이지만 아랍의 건설 현장 프로젝트에 참여하셨으면서 많은 일을 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선태 학생이 조금 전에 어떤 일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지만 조금 더 자세히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간단히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UAE에서 참여한 프로젝트는 아라리 프로젝트라고. 아라리? 예, 아라리 프로젝트입니다. 네. 예. 재밌네요.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인 아부다비에서 약 250km 떨어진 그 루와이즈 정유화학공단에서 위치한 프로젝트입니다. 네. 공사 금액만 약 100억 달러 규모로서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삼성, GS, SK 등도 참여하고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서 대우건설은 약 11억 7천만 달러, 약 1조 4천억 원의 공사 금액을 받고 약 76기의 정유 저장 탱크와 그 외 파이프, 그 부속 건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에서 공사 관리란 거는 이제 어떤 일이에요? 제가 그 공사 관리에서 맡은 부분은 시공 네. 프로그레스 관리입니다. 예. 매일 각 업체가 수행한 그 작업들과 공정률, 그리고 맨파워, 그리고 이퀴먼트 스테이터스 등을 확인하여서 매주마다 어떤 작업을 몇 %씩 진행하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 업체별 생산성을 파악하고 어떻게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네, 아무래도 공사 관리 외에도요, 이 문서 작업 등 정말 많은 일들을 수행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맡았던 업무 중에 가장 힘들었던 업무는 어떤 거예요? 제가 맡았던 업무는 대부분 기본적인 업무라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봐왔던 것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그 설득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워낙 큰 공사이다 보니까 하나의 결정이 잘못되기만 하면 적게는 수만 달러, 많게는 수십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발주처와 협력업체 간 그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끌어내야 되는 건가,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우리 또 다른 분들이 궁금증을 던져주셨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역시 옥주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EBC 과학과 김민지입니다. 아랍에서 일하면서 실수하신 점이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굉장히 애교가 많은 학생인 네. 것 같은데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에서 일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실수담이나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점들이 있었을까요? 네. 에피소드에서 가장 기억 남는 거는 우선 언어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제가 현장에 부임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그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신입사원 형과 같이 들어가는데 그 강사가 마침 힌디어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교육이다 보니까 이렇게 필기를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뭐, 교육이 끝난 후에 형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인도에는 영어 발음이 안 좋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형이 얘기하기를 그 강사 힌디어로 강의를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영어로 알아듣고 필기를 했던 건데 그게 야. 참 창피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굉장히 패닉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패닉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영어에 관해서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상황들 아무래도 언어적인 문제점들은 또 어떻게 극복을 해나갔을지도 궁금해요. 우선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나중에 한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네. 뭐 실수했던 적 없어요? 영어 잘 틀려가지고? 매일 틀려가지고 매일 틀려서 please pardon 그것만 계속 그랬군요. 그렇다면은 또 아랍어 현지어도 배웠을 것 같은데 어때요? 아랍어를 처음에 제가 갔을 때 꼭 네. 배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그 아랍어를 보자마자 이건 아니겠구나 해서 아랍어는 배우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하나 알고 있습니다. 예. 얄라얄라라는 얄라얄라? 예, 얄라얄라랍니다. 그게 빨리빨리라는 뜻인데 대부분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줄 때 사람들이 얄라얄라 오케이 이렇게 해서 대부분 해놔요. 얄라얄라. 얄라얄라. 어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옥주 학생 세 번째 질문도 얄라얄라? 네. 얄라얄라? 얄라얄라 오케이. 네, 오케이, 좋아요. 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빨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4학년 석민지입니다. 질문 1. 배우 건설에 입사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여자라서 불리한 점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에요. 어떤 직무가 여성 비율이 높은가요? 그쵸. 얼핏 생각하기에 이제 건설업에 여성들을 많이 못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 여성 직원들이 있었어요? 현장에는 설계와 그 구매 파트에만 파견으로 나온 여직원 3명이 있었을 뿐이지 한국인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성 비율이 높은 직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구매 파트와 인사 파트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설에서 구매는 어떤 거예요? 그 물건을 구매하는 겁니다. 자재들. 예, 자재,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찬 대표님, 건설 회사를 지망하는 여성들 많지 않을 것 같고 건설 회사에서도 여성들을 꺼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현실이? 일단 뭐 그 매일 밤을 새야 되고 그 야근이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다음에 뭐 해외에도 갑자기 딱 파견 보냈을 때 나가는 것들이 과연 원활할 것인가, 그 결혼한 다음에 아기가 있는데도 그럴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런 거 말고 몸으로 붙이는 거 말고 지금 얘기했듯이 뭐 구매라든가 경영 지원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은 또 여성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그걸 잘 발휘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거친 남자들일수록 여자 말을 잘 들어요. 예, 프로그레스 관리도 이제 여성들이 아유 소장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남자들이 가서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여성들이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탁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관리하는 부분은 여성들의 비율이 높아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건설 현장 안에서도 여성들이 맡을 수 있는 직무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그렇다면 옥주 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우건설에 혹시 궁금한 점 없을까요? 네, 저도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그 대우건설의 특히 복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복지. 네. 우선 대우건설은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라고 해서 주택 임차 그리고 구입할 때 필요한 대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무이자인가요? 이자는 있겠죠. 이자 저희 예, 저금리로. 저금리겠죠. 네. 그리고 뭐 기타 뭐 해외 가족 여행 같은 경우도 경비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복리후생 제도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의료비, 건강검진이 있고 중고교 및 대학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휴가제도 중에서는 뭐 특별하게 가족사랑 휴가 그리고 신입사원 특별휴가 같은 휴가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 있을 경우 4개월에 한 번 2주가 넘는 휴가를 준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휴가를 받았나요? 인턴이라서 없었나요? 저는 있어요. 6개월에 한 번이라서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에 그렇죠. 있다가 들어와서. 그리우니까. 네. 아무튼 뭐 그 기간만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복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요. 대우건설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복지 때문에서라도. 대우건설의 인재상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대우건설의 인재상은 도전, 열정, 자율, 책임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는
실천하여 지속적으로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는 인재라고 그 홈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예. 우선 현장에는 매일매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협력업체나 발주처 이런 불만이나 컴플레인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또한 공정률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협의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절반은 오늘 끝장을 낸다라는 그런 열정과 책임의식이 없다면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 열정, 자율,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을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이제 인턴 생활을 끝내고 또 다른 취업을 준비 중일 텐데 지원 계획이 또 있으세요? 저는 우선 다른 파트 쪽에서,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쪽에 네. 관련된 일은 없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예, 다른 업종으로 가고 밝힐 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우건설에서 참 오랫동안 일을 했었는데 예. 업종 전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공부하던 게 자격증도 CFA라는 재무 자격증을 준비했기 때문에 만약 들어간다면 네. 시공 쪽보다는 이렇게 재무 파트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일했던 많은 네. 경험들이 그래도 바탕이 돼서 좋은 곳에 취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비 사회인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인턴 들어볼까요? 대표로서 한번 조언해 주실까 봐요.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게 많은 한국의 취업 준비생들이 대부분 인력 시장을 한국으로 국한해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 많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자신의 노동력을 홍보할 수 있는 시장을 단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여러 나라로 확장해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선대 학생이 너무나 네. 많은 이야기들을 해줬기 때문에 예비 사회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정말 원하시는 다른 분야에서의 화이팅. 취업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거기 어때는 계속되는데요. 거기 어때의 주인공이 되고픈 분들 그리고 또 주인공에게 질문을 하고픈 분들 모두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다음 주 거기 어때에 소개될 기업은요. 바로 대홍기획인데요. 기업에 대한 궁금증 혹은 환경 분야 직무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다면 여러분들 질문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려주세요.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